촬영팀이요. 시작할게요. 예. 자, 중요한 것들을 그 중에서도 조금 퍼뜩퍼뜩 할게요. 시간이 그래 남진 않으니까. 자, 내나 전체장에서 자, 빈방 있죠. 8번 빈방이요. 집이 크다 해서 빈방을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사람이 주무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대한 너무 썰렁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요. 예, 옷방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자주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어두운 곳에 행여 조명이 있다면 그쪽은 화분 같은 것들을 하나씩 조금 놔주면 좋다. 어두운 곳, 자기 집들 보면 유독스럽게 어두운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자기가 직접 가기가 그러니까 또 손도 잘 안 가지는 곳이니까 화분 같은 거 하나 그냥 그렇게 키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11번 돌출된 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선물해줘서 안 그러면 야 저건 비싼 장이라서 하나 샀는데 옆에 가구하고 언밸런스한 건 오히려 마이너스다. 가구 가격이 싸든 비싸든을 떠나서 그 거실 공간에 서로 어울리는 가구면은 됩니다. 색깔이 맞으면 되고요. 너무 혼자 툭 튀어나가고 언밸런스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 12번 모자라는 햇빛과 지나친 햇볕. 모자라는 햇빛은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파트 저층. 햇빛이 안 들죠. 명당의 기본은 뭐라 했습니까? 한자가 어떻게 쓴다고요? 명당? 밝을명. 해와 달이 잘 비치는 집이 명당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햇빛 있는 집에서 사세요. 예. 햇빛 없는 집에서 살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전등을 좀 더 많이 켜시고 사세요. 그 다음 지나친 햇볕이 있습니다. 너무 밝다. 너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안 좋다 그랬죠. 너무. 예? 너무라고 하는 단어는 오버도 나쁜 것이요 빌로우 상태도 나쁜 것이단 말이에요. 넘쳐도 나쁜 것이요 모자라도 나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집 가보면은 유리창이 너무 크다든가 안 그러면은 유독스럽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드는 집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유리창의 반 정도를 롤 스크린으로 조금 내려서 가린다든가 해가지고 눈이 부시지 않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 가면 눈이 부셔요. 예, 그렇게 너무 만들진 않는다. 공부하는 방에는 햇빛이 많이 드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예? 공부하는 방 밝아지는 기운이 양의 기운이다. 어두워지는 기운이 음의 기운이다. 그러면 중간이 맞는데, 예. 양의 기운이 점점점 커진다. 음의 기운이 점점점 커진다. 이게 내려간다는 소리 뭡니까? 음의 기운이 커진다지요. 맞나요? 양의 기운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음의 기운이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이쪽은 팽창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쪽은 수축한다. 안으로 기 들어간다 이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건 팽창이에요, 수축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공부. 자, 많은 정보를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게 씨앗이죠. 그러니까 응축에 해당되므로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산만해지기 쉽고 오히려 햇빛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좀 더 답이 됩니다. 고시생들 다 어디 처박혀서 공부해? 형광등불 밑에. 저 밝은 데 보고 공부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애들 보고는, 공부하는 애들은 햇빛 많이 드는 동남방 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이 8, 8개 방에서 공부할 때도요. 동남쪽이 자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남쪽이면 이쪽이 동남쪽인데 동남쪽 쾌가 뭐였어요? 바람쾌였죠. 봄바람 분다 안 분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많으냐 그러면 교제 미팅. 그러니까 노총각 노미스들에게는 여기가 좋다. 방을 줄 때.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별로니까 이 뒤쪽을 주라. 서향에 햇빛 많이 들어오는 방은 안 됩니다. 서향에 특이하게 동쪽에 해 들어오는 거는 원기를 주는데 특이하게요. 지는 해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더 피곤해요. 그래서 서향 햇빛 많이 드는 방은 주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누구든 서향 쪽으로 빛 많이 들어오게끔 하면서 살지는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오래된 물건들 이야기했고요. 다음 집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것들은 다른 1, 2, 3번은 제가 옛날에 다 이야기를 했고 규봉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 현관. 현관은 1번 무조건 깨끗하게 한다. 화분 같은 거, 꽃 같은 거 놔두면 무조건 좋다. 그 집에 주된 기운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곳이 현관입니다. 우리가 개업집을 하더라도 화분 사가고 가는 이유가 그 공간이 밝게 업되어 있게끔 만들어 놔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듯이 집에서도 현관이 밝고 현관이 업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남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출입구는 오히려 어두워져 있어요. 문들은 뒤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옆이나 햇빛 많이 들어오는 쪽이 베란다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들어오는 문들은 다 햇빛 못 받는 곳에 어둡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분을 최대한 놓는 것도 괜찮다. 오래가는 꽃들 있죠. 오래가는 꽃들도 같이 놔두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미 마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당 집이 이렇게 있었으므로 웬만해서 빛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출입문을 연해도 출입문이 다 밝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구조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변에 최대한 화분 2, 3개라도 놓고 꽃이 있는 것들이면 좀 더 좋겠다. 꽃을 키우면 더 좋겠다. 오래가는 꽃들 있죠. 뭐 서양란 같은 것들 한 2달 가잖아요. 그렇게 안 비싸고 호접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집안에 하나 계속 키우면 꽤 괜찮다. 그 다음 레저용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레저용품을 현관에 놔두는 것은 재물을 나가게 합니다. 현관에다가 골프용품을 놔두겠다고 하는 것은 돈 안 벌겠다 소리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앞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자꾸 시선이 한 번 더 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한 번 더 시선이 더 가지요. 그만큼 그쪽에 집중하게 되겠죠.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만큼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집중되겠죠. 나가면서 아침에 돈 벌러 나가야 되는 서방님이 나가면서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은 한 3년 5년은 그냥 미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날 지금 스케줄이 없지 하고 스케줄표 없으면 부킹부터 하려 합니다. 돈 벌러 나가야 될 사람이 부킹부터 골프 예약부터 신경을 쓰면 무슨 돈이 벌리겠냐 말이라. 그게 1년 2년 3년 누적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 빠졌을 때 거의 회사는 어느새 망해가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답은 골프를 치고 싶다면 답은 하나죠. 골프 칠 사람이 뭐 조금 가구 뜯어내는 거 별 문제겠나? 신발장 뜯어서 골프
채를 수납시키고 문 닫고 다니셔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현관에다가 항상 낚싯대 도구 놔두면 어찌 돼요? 무조건 주말만 되면 어떨까? 예.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놔두는 건 아니다. 거실보다는 베란다로 빼내세요. 골프채라든가 낚시 도구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빼낸다. 더 나쁜 게, 그만큼 나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거. 이거는 2-3시간만 시간 나면 어디가 있다? 스크린 골프장 가 있고 골프 연습장 가 있고 9홀 치러 가고 있다니까. 정말 그 정도로 여유롭다면, 예? 그래 해라. 그렇지만 골프채를 차 안에까지도 갖다 놓으면서 내 돈 잘 벌어야지 부적 써가면서, 그건 아니다 이거지. 시간만 나면 막 9홀 치러 가고 말이야. 시간 나면 스크린 골프장 가 있고, 그건 아니다. 돈 벌 생각이 없다와 같다. 3년 지나 보세요. 그 기운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다가 골프채 놔두고 자기 라카룸 갖고 있으면 돼요. 귀찮아서도 한번 안 치게끔. 다음에 큰 거울입니다. 제가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줬죠. 예. 자, 현관에 큰 거울이든, 참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놈의 거울 때문에. 예. 그래서 현관에 큰 거울, 거실에 큰 거울, 방에 거울,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할 때 이제 공통점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강이다? 딴 데 없는 강이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집안에 이렇게 막 걸어 다닐 때가 있잖아요. 자, 거울을 이제 달아야 될 때가, 자,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달면은 들어오면서 자기 모습이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치죠. 서너 발자국을 걸어오면서 자기 모습이 비치죠. 꼽혀. 아니, 그냥 논리를 들으세요. 여기다가 거울을 붙였습니다. 걸어 들어오면서 또 자기 모습이 서너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서도 자기 모습이 비치죠. 꼽혀. 여기 거울 붙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집을 크게 2배로 넓게 보이려고 붙인 거예요. 맞나요? 예. 자기 집을 넓게 보이게끔 붙이는 방법은 이럴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호리병 같은 출입구일 때. 안에는 넓은데 들어오는 문이 좁다면 이 부분에다가 거울을 붙여서 넓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예. 안 그러면 이쪽에 붙여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여기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넓혀 보이게끔 만들 때 쓰는 것이지,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넓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깊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2배가 늘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상성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깊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라. 이해됩니까? 예. 풍수에서 좋은 기본적인 각도는요 1:2 비율이다. 여기가 10m라면은 여기는 20m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1:2 비율 내로 들어가야 돼요. 1:1.9까지 오케이. 1:2까지 오케이. 1:2.1, 2.2, 뭐 1:3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그럼 불균형한 집으로, 풍수에서는 좋은 집으로 안 친다. 깊게 보이는 거 틀렸다. 그럼 이쪽은 또 어떻게, 이쪽에 거울을 붙였다면 걸어가면서 또 자기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들어오면서 보이고
들어오면서 보이고 들어오면서 보이고, 그죠? 지금 제가 그림 그린 데들은, 다시 말해서 여러 발자국을 가면서 자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의자에 앉았을 때 옆에서 내 앉은 모습이 계속 보이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거울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나갈 때만 싹 비칠 정도면 되고요. 거울을 일부러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모습이 거울에 계속 여러 발자국 걸어가는데 보이는 거는 그 거울 위치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혼이 있지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나는 혼이 있지만 거울 안에 있는 놈은 혼이 있다 없다? 혼이 없죠. 그죠? 혼도 없는 것들이 주변에, 집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그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예. 지가 보고 지가 놀려면 안 된단 말이라. 네, 그 말이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 들어가면서 거울이 바로 비치면 안 좋다는 소리 하죠. 그럼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으면 말고 더 살아봐.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자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모습이 대비치잖아요.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런 건 안 좋다 이거지. 차라리 이쪽에다가 놓으면은 반사돼서 여기가 보일 거고요. 여기다가 붙이면은 거울 안 보일 거고요. 여기다가 놔둬도 거울 안 보일 거다 이거지. 이쪽에 붙여도 안 보이잖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제 말 알아들었죠?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건 좋아.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한두 걸음 만에 싹 지나가는 건 괜찮아. 계속 보면서 걸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이 조금 작아서 여기에 소파를 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거울을 놨더니 내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여기 TV장에다가 텔레비를 보는데 옆에 고개만 돌리니까 내 얼굴이 또 비치더라. 이 자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랜 기간 자기 모습이 거울에 노출되면 안 좋다. 그럼 똑같은 차이라도 요쪽에 붙이면 어찌 돼요? 자기 모습 비친다 안 비친다? 지나갈 때만 비치죠. 그거 괜찮다는 얘기. 요쪽에 붙이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요쪽에 붙이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이 소리를. 됐죠? 그 다음에 거울이 큰 거울이다 이거지. 자, 큰 거울이다. 어디에 조금 마이너스다? 거울이 있으면 집안을 밝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밝게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어디에 깨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조심스러워요. 그만한 공간에 그만한 크기가 알맞다가 우리 나름대로 균형이 있어요. 여기에 저만한 화분이 있어요. 예? 저만한 화분이 있어요. 그러면 크다 안 크다? 절대 안 크죠. 이만한 공간에 두 개가 붙어 있어도 안 크지요. 근데 우리 집 거실에 32평에 40평에 저 사람 키보다 크다는 게 있으면 나쁘다는 소리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거실에 자기 어른 키보다 크면 나쁘다는 거. 왜 나쁘냐? 그만한 공간에 비해서 큰 나무다 이 소리예요. 밸런스가 깨진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란다로 내버리면, 베란다랑 또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은 큰 나무가 될 거를 바깥에다가 베란다에다가 빼버리면 가운데 유리창이 있으니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그 기운을 작게 적게 느끼게끔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거울도 그 공간에, 현관이라고 하는 요 좁은 공간에
너무 큰 거울을 갖다 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대자만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윗부분은 약간 레이스를 달아서 줄이고 밑부분은 화분을 좀 놔서 줄인다든가 앙금 썬탱지를 해서 좀 붙인다든가 또는 색깔을 어떻게 해요? 약간 거무틱틱한 유리라면 좀 많이 덜 반사시켜서 놔요. 색깔 검게 들어가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코팅된 거울이면 좀 더 괜찮고요. 더더욱 나쁜 거는 뭐다? 깨진 유리, 깨진 거울. 이거는 무지무지 나빠요. 집에 깨진 거울이나 깨진 거울이 있으면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파경 맞았다 하잖아. 그래서 유리문 중에서도요, 폼 낸다고 거울을 요래 갖고 여기 거울 또는 유리 이렇게 조각으로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있는데 폼 낸다고 요 부분만 거울이야. 내 모습이 앞만 해도 반만 보여. 이런 유리창도 있습니다. 폼 낸다고 내 모습이 반만 보이는 것도 꼽혀, 내 모습이 조각나 보이는 것도 꼽혀, 깨진 것도 꼽혀. 그러니까 거울이 그나마 여기 지금 만약에 12자짜리 장이다. 그럼 12자짜리 붙박이장으로 만드는데 거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다. 어따 심하다. 좀 심하네. 예. 거울이 그 정도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항상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 개념에서는 너무 거울이 쓸데없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예. 요 정도 요약이면 충분히 이해됐을 거다. 그 다음에 현관의 인테리어 도구 3번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벨소리, 이거 참 지저분하거든요. 벨소리요. 거실에서 들을 때나 문을 열고 닫을 때 우리 종을 붙여 놓잖아요. 종을 붙여 놓을 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면 됐지, 신고식 하듯이 그렇게 단결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종소리가 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소리가, 종소리는요, 첫 번째 맑게 들려야 되죠. 근데 맑게 들리되 어떻게 들려야 돼요? 크지 않게 들려야 돼요. 크게 들리면 맑아도 소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13579로 종 R을 달아주면 좋겠고요. 13579가 양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 2468까지가 요게 음의 기운입니다. 동양학에서는 굳이 10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9까지입니다. 그래서 10은 더욱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크지 않게 하려니까는 종 R을 떼내든가 종 R에다가 스티커를 막 붙여야 되든가, 열면 시끄러우니까 열 때마다 시끄럽다면 여는 사람도 시끄럽고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도 시끄럽다. 야 뭐야 그 문 좀 살살 닫아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있다면, 현관문이 여기가 손잡이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종을 달았더니 시끄럽다면 종을 어디로 옮겨요? 요쪽으로 종을 옮기면 원심각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요쪽은 소리가 작게 날 거잖아. 그죠? 여기는 반원각이 크게 열릴 거고 요건
반원각이 조금만 열릴 거니까 요 시끄러운 소리가 시끄럽지 않도록 요쪽으로 옮겨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만 알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 거실. 거실은 가족사진 대빠이 좋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사진 제가 설명한 것만큼이나 원래는 좋습니다. 가족, 요즘 핵가족화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약간 돈이 들더라도 사진관 가서 찍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끄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아가씨 촬영 잠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는데 요건 끊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제일 좋은 곳에 가족 사진을 거세요. 그리고 가족 사진은 거실에는 온 가족이 다 있어야 되고요. 애들 방에 거는 사진은 부모가 같이 있는 사진을 넣어주세요. 지 독사진만 걸어놓는, 애들 방에 자기 독사진만 걸어놓게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자기 방을 갖고 있어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독사진만 갖고 있으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가 앞에 있든 부모가 뒤에 있든 같이 가족 사진이 있는 걸 애 방에 걸어놔야 됩니다. 당연히 넣어야죠. 아마 그래도 좋아요. 사이가 남이가 이혼한 다음에 남이지, 맞죠? 네. 남이면 싸울 일이 없죠. 같이 밥 먹을 일도 없죠. 남이 아니니까 싸우고 남이 아니니까 같은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내 딸이 호적을 파갔습니다. 그럼 내 딸 아이가 결혼해가 갔으면 내 딸 아이가. 그 다음 드라이 플라워 죽은 겁니다. 보금자리에 죽은 거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버리세요. 박제도 버리세요. 이뻐도 안 된다. 그 다음 꽃 그림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 밝은 그림 좋고요. 역시 밝은 그림 좋고요. 그 다음 추상화보다는 좀 명확한 그림이 좋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 추상화라면 자기 작업실에서 활용을 하시고요. 추상화 걸어놨다고 해서 짜달색 고상하게 안 보입니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훨씬 낫다. 그 다음 5번 빨리 시드는 꽃과 천천히 시드는 꽃. 천천히 시드는 꽃이 훨씬 좋죠. 빨리 시드는 꽃 본전 생각난다. 그죠? 꽃들을 보면요, 천천히 피다가 빨리 시드는 꽃이 있고요, 확 폈다가 오래 가다가 푹 꺾어지는 꽃도 있고요, 그 다음 빨리 폈다가 시들어가는 게 늦게 시들어가는 꽃도 있고요. 가지가지라. 그랬을 때 이 꽃 좋고 이 꽃은 안 좋아요. 이해됩니까? 시들어가는 게 오래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 일자 소파와 기역자 소파.
지금 또 계속 촬영하고 있죠. 따라온다 카메라. 자, 일자 소파 같은 경우는 거실이 좁을 때 쓰시면 됩니다. 큰 거실일 때 일자 소파, 그러니까 거실이 좁을 때는 일자 소파면 충분해요. 이제 거실만 딱 따졌을 때 거실이 여기가 소파가 있고 이쪽에 TV가 있는데 요 공간이 좁으니까 일자로 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앉았을 때 공간이 이래 차지하기 때문에 거실을 다 가족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만한 거실이 큰데 소파 여기 딱 있고 여기 TV장이 있다 이랬을 때는 가족들끼리의 화목을 위해서 여기다가 소파를 하나 기역자를 놓든 해가지고 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만들어져요. 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이게 일자 소파가 없으면 이 대해 벌파이라 그러면 썰렁하고 풍수적으로 보금자리에 안 맞아진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또 그러고들 살아요. 별탈 없이. 예. 근데 앞쪽이 이쪽이 좋은 산이 있다면 반드시 이 좋은 산이 앞쪽에 있다면 이쪽에 반드시 좋은 건 의자 놓는다 안 놓는다. 이 앉아갖고 이거 봐야지. 앞에 좋은 산이 있으면 맞죠? 예. 여기에 좋은 산이 이쪽에 있다면 어떻게 놔야 돼요? 의자를 이렇게 놔서라도 봐야 될까 이게. 각도를 조금 비틀어서라도 앉을 때마다 좋은 산이 있는 건 봐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여기 TV장 위에다가 여기에 액자 하나 걸어가 이렇게 부자 사진 딱 걸어놓으면 대길이겠다 알겠다. 이쪽 벽면에 이거라도 없으면 걸어라. 제 말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 마루의 큰 화분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베란다로 빼내라. 너무 큰 거는. 예. 괜찮습니다. 백두산 사진은요 그래도 저는 억수로 좋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옵니까? 이쪽에서 들어.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에 백두산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예? 소파 위에다가. 예. 들어왔을 때 소파가 이쪽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반대편에 이쪽에 소파를 많이 놔두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들어오면서 누워있는 거 안 보이려고. 원래는 이 자리가 맞죠. 누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자리가 소파 자리가 맞는데 저는 백두산 그림 좋아하니까 걸어 놓으세요. 근데 좀 부담스럽죠. 백두산 자체가. 저 같으면 백두산 산 사진은 한 두째 방 정도나 갖다 놓든가 하고 여기에는 오히려 뭐 부자 사진을 이래 하나 액자를 해서 걸든지 안 그러면 명예 사진을 하나 요 소파 뒤에나 이렇게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백두산 사진보다. 근데 백두산 사진은 뭘 만들어 준다? 한국인의 긍지를 상징해 주니까 그 자체로 그냥 좋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예. 8번 거실의 조명과 상들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의 조명은 밝으면 좋습니다. 제일 밝아야 될 곳이 거실이다. 상들리에를 갖다 놔도 좋은데 상들리에는 먼지 타면 헛방입니다. 딱 봤을 때 먼지 탔네 유리알들이. 그러면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 먼지 탄 채로 그대로 상들리에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꼭 닦아주라. 상들리에는. 벽시계는 이쁘면 되는데 날카롭게 안 보여야 돼.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상관없는데 삼각형처럼 아까 날카로운 것 없어야 된다. 12시다 4시다 뭐 8시다 1시 2시 3시 뭐 5시 6시 7시 9시 10시 이래갖고 이래 돼 있는 시계가 있다. 날카롭게 느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삼각형이라도 여기가 둥글둥글한 삼각형일 수도 있죠. 그죠? 둥글둥글한 삼각형이라서 날카롭게 안 느껴지면 괜찮은 거예요. 예? 어항의 위치. 그 빠져붙네. 예. 어항의 위치는 최소한 어항을 뭘로 보느냐 하면요, 이걸로 제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하고 상극이다, 화하고 토하고 상극이므로 최소한 정남쪽과 서남쪽에다가는 어항을 설치하지 말자. 그리고 중국 풍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항을 설치한다면 빨간 물고기 8마리, 검은 물고기 1마리를 집어넣어서 총 9마리를 기르는 걸 제일 좋은 걸로 칩니다. 8마리는 8괴를 상징하고 1마리를 더 집어넣어서 9라고 하는 거는 지상의 숫자에서 제일 높은 숫자가 9라. 그래서 황제가 구룡포까지 용을 수를 놓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어항 물고기 숫자를 요래 봅니다. 빨간 것만 8마리 놔뒀더니 잘 안 움직여. 근데 검은 물고기 1마리를 떡 집어넣으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 고기들이 쌩쌩하더라.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더라 이거지. 인간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다 없기를 바라지만 100% 완전한 스트레스 없는 상황은 없지요. 그랬더니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오래 살더라. 그 뭡니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어항 그 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트럭으로 실을 때. 그죠? 똑같은 물고기만 넣어놨더니 툭하면 자빠져 죽어. 반이 죽어. 근데 뭐 문어 1마리인가 넣어놓으니까 물고기들이 문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경부선 타고 서울 올라갈 때까지 물고기가 안 죽는다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북 어르신들이 남한 내려와 가지고 성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예. 약간의 스트레스 가지고 갈 만하다.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고민은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것 빼고. 생존의 문제 3개 빼고는요, 생존의 문제, 내 이야기 했어요? 생존의 문제가 있고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 그냥 섞여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존의 문제 3가지를 뭘로 보느냐면, 진짜 꼭 일어나면 안 되는 베이스 되는 문제, 전쟁이 나지 않는 국가이어야 된다. 전쟁이 나면 젊은 내 서방이 죽거나 내 아들이 죽어야 돼. 그 다음 굶어 죽지 않는 사회이어야 된다. 이런 사회라면 젊은 내가 몸을 팔아야 되든가 젊은 내 딸이 몸을 팔아야 돼. 지금 베트남이나 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시집 오는 여자들 있잖아. 20 몇 살 애들이 우리나라의 40대 분들이랑 결혼하는 거 다 이 경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격이 없나?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올라오는 거라니까. 예, 드림 코리아 이래가지고 18만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생존의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식이 내보다 먼저 죽지 않는 가정.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는 있어도 내 새끼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 3가지가 생존의 문제라. 이것만 아니면요, 예? 내가 빚을 얼마들 졌든, 내가 이혼을 했든, 인간관계가 더럽든, 예? 소송사건이 나든, 예? 신용불량자가 되든, 자존심이 상하든,
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다? 이건 생활의 문제예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빚지면 감옥소 갔다 오면 되고, 이혼하면 새 서방 만나면 되고, 뭐 어렵나? 그래서 이 문제만 아니고 이 생활의 문제라면 이 중에서 좀 큰 문제는 갖고 가세요. 오래된 문제는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오래된 문제는요, 그거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조물주님이 우리한테 줄 때 뭘 줬다? 망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놔 줬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 이자무, 영원히 forever 있다 없다? forever 없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참 좋을 것 같죠? 영원히 부부싸움 할 때 그 화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 미치뿐다 안 미치뿐다? 미치쁩니다.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중에 오래된 문제는 별로 크게 안 느끼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없어졌죠. 그거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서열 2등 문제가 1등으로 부각돼서 커지게 느껴지고요. 또 2등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서열 3등에 있던 게 1등처럼 크게 느껴져서 또 고민하고 사는 게 이게 사람이라. 그래서 웬만한 큰 고민은요, 하나 갖고 가세요. 그게 수월 테니까 그 큰 고민 때문에 다른 고민들이 묻혀 살게 돼요. 크게 안 두드러진다니까. 서열 저 밑에 것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통증은 두 개를 동시에 잘 못 느낀다는 거 압니까? 여기가 막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가려 죽겠는데 여기서 한 대 빡 때리죠. 이거 간지럽다 안 간지럽다? 안 간지럽습니다. 좀 더 큰 고통이 올 때는요, 작은 것들은 느끼질 못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웃긴다니까. 얘 한 대 빡 맞고 얘 한 대 또 더 세게 맞으면 이것만 생각나지, 이쪽 맞은 건 생각도 안 난다니까. 자, 그 다음 대리석 벽면입니다. 대리석 벽면은 한 명까지만 한계다. 대리석은 차갑다 안 차갑다? 차갑다. 보금자리 이론에 맞지 않다. 바닥이나 거실을 사방으로 대리석 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복도를 길게 하는 유리 거울 하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침실에 행거 놓지 마세요. 예, 가급적이면 장롱 속에다가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조금 거는 건 괜찮아요. 핸드백을 건다든가 외투 한두 개 정도 거는 거는 그래도 봐주겠다. 근데 거기에 그냥 외투 걸고 그 다음 3일 전 것도 걸려 있고 그냥 뭐 한 7, 8개 행거에 막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쓰기 편하다 해서 외부 기운, 바깥의 기운이 외부의 기운이 지방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안방까지 왔을 때 외부 기운이 너무 많아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수납을 하든가, 내가 입을 옷 2, 3개만 탁 걸려 있으면 돼. 행거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래 딱 해놨죠. 여기다 행거가 딱 이만해 갖고 여기서부터 옷을 한 30개 걸어 놓고 삽니다. 와이셔츠까지. 너무 많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배려로서 행거는 괜찮다. 네. 그 다음 침대와 화장실. 당연히 침대 머리와 화장실 변기 가까워서는 안 된다. 기본 됐고요. 제가 침대 머리 방향할 때 이야기해 드렸고요. 꽃이 피는 화분은 집안 침실에는 갖다 놓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보죠. 그 다음 멈춰진 시계, 장롱 속의 모자, 이런 것들, 멈춰진 시계, 집에 가시면 안 쓰는 시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계는 패션 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7, 8개 예사로 나올 겁니다. 그런 시계들 가게 만들거나 남 주거나 버리거나, 건전지를 넣어서 가게 하거나 버리거나 넘 주거나. 시계가 멈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 항상 집안의 시계든 웬만한 시계들은요, 정각보다 1분이라도 늦게 가게 하지는 마세요. 핸드폰 시계 요즘 다 정확하고요. 예, 자동차에 있는 시계 다 정확해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 나는 좀 행동이 좀 느린 스타일이다, 꼭 약속 시간에 좀 늦게 가는 스타일이다 싶으면은 10분 빨리 해놓고요, 내가 약속 시간에 안 늦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정각을 놓고 살든가, 안 그러면 1분이라도 앞서가게 해놓고 사세요. 느리게 간다거나 지금 시세보다 느리게 간다거나 시계가 멈춰져 있으면 갈수록 자꾸 시간아 가지마라 시간아 가지마라 이러고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뭐라 갖다 합니까? 고돌이 칠 때 자기가 패내놓고 뒤집어서 먹으면 귀신같이 맞췄네 하죠. 그죠?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한다? 귀신같네 니가 웃지 않았노? 이때 귀신은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죠? 신명났다 그러잖아요. 신명났다. 그죠? 신명할 때 이신명입니까? 그럼 이신명입니까? 밑인 것 같을 때 헷갈리네. 어쨌든 신명났다는 소리는 업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춰진 겁니다. 시계가 멈춰진 팀들인데, 과거에 멈추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왕년에 이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나이 들었으므로 내가 앞으로 할 일보다는 옛날 추억 먹고 살겠다 이 소리거든요. 비전이 있다 없다? 이 비전이 없다 말이라. 자꾸 왕년에 내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깔았는데 앞으로는요 몰라.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갈수록 뭐하고 있다? 죽어가는 인간이다 이 소리예요. 왕년에 내 첫사랑 노래 자주 부르면 되겠다 안 되겠다? 남편만 모르지.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밝은 노래 불러라. 옛날에 자꾸 집착해서 왕년에 내가 하면서 다 슈퍼 앞에서 소주 탁주만 맞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빨리 앞으로 미래 생각해갖고 양주물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뭐라 한다? 구신이다. 옛구자. 옛날 귀신이 자꾸 머물러 있다. 옛날 에너지가 머물러 있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현재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또 특이한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특이할 것 같아요? 많이 특이하지 않습니다. 주로 아줌마 부대들입니다. 어저께 최진실이가 자살했다며? 옆집 가가지고 그 1시간 일찍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집 가서 이야기합니다. 최진실이가 죽었대 오늘 아침에. 좀 있다가 남동생이 또 죽었대. 자기한테 득이 된다 안 된다? 걔네들이 죽은 게 뭐가 상관이 있는데 내 인생하고. 하나도 영양가 없는 걸 가지고 총알같이 가가 또 열심히 하루 종일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탤런트의 인생이 여성 동화에 나온 거 있잖아. 뭐 엘레강스에 나온 거 하등에 득 안 되는 뭐 연예인 기사 가지고 또 옆집 가가 떠들. 현재 이야기를 바로 옆집 가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다 끝내고 마는 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등신이라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계속 봐보세요. 무슨 소리만 하고 있는가? 50억, 100억, 200억, 500억 연 매출 올리시는 분들 딱 물어보세요. 니 어찌 지내노? 김형 어찌 지내? 이러더만 안부 딱 묻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잘 돼? 미래를 묻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고 지금 건축 자재가 어떻게 되는데 야 너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 것 같으냐? 자꾸 미래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삽니다. 성공하는 사장들 다 유심히 보라니까요. 말하는 패턴이. 그 사람 에너지는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 제가 본다?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죠?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갖고 따집시다. 왜 아침형 인간이 좋은가? 왜 아침형 인간이 좋은가? 하루를 알차게 쓰는데 늦게 자는 사람은 그럼 알차게 안 쓰나? 자 보십시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똑같이 우리 7시간 잔다고 규정하자 이거지. 똑같이 이 사람은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칩시다. 이 인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자가지고요,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 9시에 일어나는 인간이 있다 칩시다. 똑같이 7시간 잔다. 그럼 이 사람은 일어나 가지고요, 뭐만 생각한다? 신문 보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하고 살지요. 그죠? 이 사람은요,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뭐 다 합니다. 인간 바이어 만날 거 다 만납니다.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날 준비할 거를 몇 분 준비해요? 10분.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신문도 잘 볼똥말똥하고 바로 직장 티 나갑니다. 이 사람은 5시에 일어나가 자기만의 시간,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출근하기 7시 전까지 씻고 뭐 하기 2시간을 이 사람은 오늘 뭐 할까 계획을 짜고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10분 15분 계산하고 하루 시작하고요, 한 사람 2시간 짜고 시작을 해요. 일어나 가지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든 9시에 일어나든 내 어제 뭐 했지, 술 몇 병 묻지 생각하는 사람 짜달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으로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생각을 하지, 내 어제 술 먹어갖고 누구랑 몇 마디 이야기했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 시간이, 이 시간이 3년 지나면서부터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프로와 아마추어로 확 드러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롱 속의 모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달을 엎어져 있다가 겨울에 2달 쓰거나 여름에 2달 씁니다.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탁해져 있다 안 탁해져 있다? 탁한 기운을 그대로 내가 자주 쓰면 좋겠다 안 좋겠다? 머리에다가 안 좋겠지. 그죠? 머리는 내 인생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탁한 기운을 자꾸 뒤집어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자는 항상 뒤집어서 환기를 시키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툭 하면 뒤집어 놓으세요. 또 바로 놨다가 한번 장롱 환기시킬 때요, 문 열어놨다가 뚜껑 한번 열었다가 또 다음에 환기시킬 때 뚜껑 한번 닫았다가, 그런 식으로 환기를, 모자를 특히 조금 더 신경 쓴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5번,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을 때는요, 저게 그 벤자민 같이 다리 꼬아진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갖다 놓으세요. 일자로 쫙쫙 올라가는 것들, 나무들 말고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을 때 너무 꼬은 거 말고, 나무 중에서도요, 예, 살짝 꼬아진 거요, 예, 살짝 꼬아진 정도를 갖다 놓는 게 낫지, 꼬일 대로 꼬인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 놓을 때도요, 궤목 있죠, 괴상하게 생긴 나무들요, 껍질 벗겨 가지고 이제 꾸불꾸불꾸불 돼 갖고 니스칠 해 갖고 한 거 휴게소에 많이 팔잖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꾸불꾸불꾸불 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 궤목은 안 돼요. 근데 꾸불꾸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웨이브진 정도 있죠, 살짝 웨이브진 정도. 파마로 따지면 이 뽀글뽀글 파가는 파마 말고 굵게 웨이브진 정도의 머리, 그런 탁자나 그런 의자나 살짝 웨이브진 것들은 괜찮아요.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이 괴상하게 생기고 뒤틀릴 정도면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뒤틀릴 정도면. 그 다음 창문 커튼이나 또는 침대 무늬 중에서 하나만 꽃무늬 정도 하면 좋은데, 부부생활이 원만하면 하나만 하면 되고요, 부부생활이 좀 불편하면은 조금 많이 꽃무늬를 갖다 놓으라. 그것도 암술 수술이 있는 꽃무늬면 안방에 더욱더 좋다. 애들 방에 암술 수술 있는 꽃무늬는 안 된다 그랬죠, 절대로.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도 괜히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질문 몇 개 정도만 받고 강의를 6회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막 그렇게 또 넘어가면 돼요. 예.
어디에요? 집 바깥에 1번 다른 아파트 벽면 처리. 아 그거요. 그 바람 부딪히는 이야기요. 제가 그때 이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딪히는 이야기요. 그게 집 바깥에 이제 바람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요. 질문 몇 개만 받고 마칠게요. 아, 나쁘다는 뜻입니다. 걸지 마십시오. 아, 귀문방 아까 말씀드렸죠. 귀문방 라인에 화장실 변기나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거기 지나가지 마. 싱크대 수도꼭지가 지나가면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기운이 게으르고 너무 기운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므로 그쪽에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곳에 화장실 변기 같은 게 딱 얹어져 있으면 안 좋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요. 수도 파이프. 내 수도 파이프 왜 써놨는지 모르겠다. 하도 오래전에 써갖고요. 그 다음 2번 식탁 같은 경우에는요, 둥근 식탁이 있고 사각 식탁이 있습니다. 중간게 뭐겠어요? 타원형 식탁이겠죠. 예, 그랬을 때 둥근 식탁은 평등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식탁 중에서도. 그러면 애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 기운을 좀 북돋아주고 싶다면 평등 식탁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너도 어른처럼 네 의견을 끄집어내고 싶은 걸 막 끄집어내서 편안하게 이야기해라. 너무 내성적으로 너만의 세계를 갖지 말고 어른이랑 대화를 같이 해보자. 평등하게 해야 되고요. 가뜩이나 성격이 또 반대로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런 애라면 걔한테는 이런 식탁을 주면 어찌 되겠어요? 엄마 아빠랑 나는 동급이니까 하고 싶은 말 더 하고 삽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4개가 있다. 그럼 이쪽에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이쪽이 벽면이다. 이 싱크대다. 그럼 엄마 아빠 자리가 다 정해지겠죠? 이쪽이 일하기 편하신 어머니 자리가 될 것이고 이쪽이 넓은 자리가 아버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요가 자식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말 안 듣고 저거는 기함지기야 되겠다 싶은 아들 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구석잔 자리에다가 줘야 돼요. 너는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네 인생이 이 집에서 네 인생이 대장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요는 액세서리란 말입니다. 액세서리. 자식은. 근데 부모 자체가 자식을 뭘로 생각해요? 보석으로 생각해요. 그거부터 틀린 거죠. 예. 그 집안의 대주는 대주들답게 움직이고 꼬맹이는 꼬맹이답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발랄한 애들은 제일 안 좋은 구석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요. 반찬도 어디다가 요다 내 자식 귀엽다고 반찬 요다 갖다 주면 헛방입니다. 반찬도 주로 이쪽에 갖다 놔 가지고 엄마 아빠 먹기 편하게 만들고 니는 멀리 손 뻗어서 먹으라 이래 가르쳐 줘야 돼. 치사하지만 먹는 거 가지고 길들여야 돼요. 아, 버릇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했으므로 자식이 무성하게 엉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재산 물려주죠. 예? 빌딩 하나를 물려주건 몇 프로 살아남는 것 같아요? 자식이. 1세대들은 돈 잘 벌었어요. 1세대들은 돈 잘 벌었어요. 그래서 빌딩을 물려줬어요. 2세대들한테. 이 팀들은 독종들입니다. 1세대들은. 2세대들은 엄마 아빠가 편하게 돈 벌었으므로 좋은 집 살았으므로 이 팀들은 내성이 있다 없다? 이 팀들은 내성이 없어요. 온실 속에서 자랐어요. 요 독종이군요. 온실 속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지그들은 똑똑하다 한다 안 똑똑하단다?
지그들은 또 똑똑하다 한데 그래가 빌딩 하나 물려주면요 이 중에 80%가 망합니다. 살아남는 팀 20%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반드시 애 키울 때 가지치기 필요하다 안 하다. 당근과 채찍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 맞아요? 자기 자식 안 키운 사람 어디 있노? 근데 대부분 당근 주는 부자들이 억수로 많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자, 6회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